안녕하십니까, 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추석 특집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이 이번에 굉장히 길어요. 정말 깁니다. 그런데 수능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추석이 여러분들에겐 연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추석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추석만 잘 보내도 대학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레벨 하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국민대 갈 친구가 추석을 정말 열심히 하면은 건국대 갈 수 있을 것 같고, 건국대 갈 친구가 추석을 정말 열심히 보낸다면은 경희대 갈 친구가 진짜 추석을 열심히 보내면은 뭐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물론 추석을 열심히 보냈다고 해서 국민대 갈 친구가 갑자기 연세대를 가고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입시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잖아.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추석. 특히 재학생들 잘 들으세요. 재학생들. 알겠죠?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하는지. 자, 일단 이번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며칠이야 이거? 10일입니다. 열흘. 신나죠? 신나지 않나요? 아니요. 왜 안 신나? 공부에 무의미하니까 저한테. 너에겐 왜 무의미하죠? 저한테는요. 공부해야 될 시간이니까. 진짜로 이 열흘 다 공부할 건가요? 그럼요. 그러셔야 됩니다. 잘 봐요. 추석 황금 연휴라고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황금 연휴. 여러분들에게도 황금 연휴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해당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 너희들에게는 올해 추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년 추석이 중요합니다. 내년 추석이 중요해요. 올해 추석 연휴를 이제 열심히 보낸 학생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 내년 추석에 이제 친척들 쫙 다 모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오, 야, 너 대학생 됐구나. 어디 갔니? 막 이런 거 막 물어보실 거 아니야. 그때 당당하게 내년 추석 때, 저는 뭐 연대 갔습니다. 고모, 저 연대 다녀요.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 만약에 좀 올해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년에 대학을 못 간 상태면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은 알 거야. 여러분들 알죠? 명절날 친척들 모여있는 곳에 가면 살짝 뭐 죄 지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뭐 1년 뭐 이렇게 더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근데 살짝 민망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특히나 내 또래의 대학생이 있을 경우. 쟤네는 대학 갔는데 내가 만약에 대학 못 갔다. 그러면 약간 명절 때는 민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연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찬스다. 왜냐? 매년 요 추석 연휴, 설날 연휴 이런 연휴 기간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연휴를 즐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연휴 때 지금 이제 재수 중이잖아. 연휴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작년 추석 기간이 있었을 거고. 그때 연휴 때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많이 날렸죠. 작년 연휴 때 솔직히 고3 연휴 때 PC방 갔어 안 갔어? PC방은 안 가요? 그럼 뭐 했니? 공부하거나 이제 그 예의상 독서실. 예의상 독서실로. 작년 추석 때는 뭐 하셨나요? 저요? 논 거 같아요. 놀았죠.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휴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아마 20%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5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5명 중에 3, 4명은 다 정신 놉니다. 이때 정신 놓고 무너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휴가 길면 길수록 특히 재학생들이 무너집니다. 재학생들. 요즘 안 그래도 재학생들 알고 있을 거야. 학교 수시 모집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어수선한 거. 분위기 어수선해요. 2학기 때는 애들이 내신도 거의 안 챙기기 때문에 수업 듣는 둥 마는 둥. 자습시간 주면 애들 다 쳐자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연휴를 딱 맞게 되면은 애들 여기서 폭망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어제 일산에서 이제 재수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너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며칠 쉬니? 그랬더니 걔네가 그러니까 학원을 며칠 쉬냐고 물어봤어요. 걔네 이제 재수 종합반에 다니는 친구들인데 선생님이 이제 특강하는데 거기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었어. 그 재학생들도 같이 있었거든. 재학생, 재수생 막 섞여서 막 수업 듣고 있었는데 그 재종반 애들한테 물어봤어. 추석 연휴 열흘 동안 며칠 쉬냐 그랬더니 하루 쉰답니다. 재종반 자체가 당일 하루 쉬고 나머지 9일 강제로 나와야 된대요. 그것도 아침 7시 50분까지.
끝나는 시간 밤 10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재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기간에 재학생들이 우르르 무너지거든. 이 기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재수생, 연수생들은 뭐 당연히 열심히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겠지만 강제로라도 어떻게 뭐 관리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재학생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시간이 이제 쫙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 자유를 즐기면 내년에 구속되게 될 거야. 알겠죠? 요 열흘의 자유를 즐기면 내년에 여러분들은 구속받는 처지가 됩니다. 이 기간 잘 보내셔야 된다. 자, 당일 하루만 쉬세요. 그렇다고 선생님 막 열흘 내내 공부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 추석 당일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쉬세요. 제주도 가나요 이번 추석 때? 안 가? 왜? 공부하려고?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와서 강의 듣는 친구인데 이번에 아예 안 가요 그러면 제주도를? 대박입니다.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 포항 가나요? 안 가요? 엄마 보러 하루 간다고 그랬나? 포항 말고 대전에서도 있나요? 포항 말고 중간 지점인 대전에 만나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잘 있어요 하고 오는 거 아니야. 그날 얼굴만 딱 찍고 오겠다는 거 아니야. 얼굴 찍고 밥 먹고 빠이빠이 나 갈게. 와서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습니다. 재학생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당일 하루만 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학 레벨 하나 올릴 수 있습니다. 당일 하루만 쉬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잖아. 특히 재학생들 학교 다니면은 봐라. 학교에 가면은 어쨌든 학교는 가야 되잖아. 내가 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시수는 채워서 이제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끝나면은 뭐 학원 가든 아니면 독서실 가든 해봐야 자습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지금. 그런데 자습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10시간씩만 9일 공부한다고 치면 90시간이야. 선생님 개념 강의 제목이 뭐였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20시간에 수능, 국어, 전 영역 개념을 다 배우는데 여러분들에게 연휴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이 90시간이야. 대박입니다. 자, 그럼 추석 연휴에 뭘 해야 되느냐? 추석 연휴에 뭘 할 것이냐?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법 복습 한번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6강 파이널 강의 막 이런 것도 냈잖아. 막판에 문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 문법은 하면 나오니까, 공부하면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EBS 연계지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6월 9월 평가원 때 확인했을 거야. 연계지문 좀 나오고 나오면 읽기가 좀 쉽구나.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고난도 집중학습. 나는 비문학 기술지문만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면 안 돌게 만드세요. 이 기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비문학의 논증지문 막 무슨 연역 귀납 나오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안 미치게 만들면 됩니다. 그만한 시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형. 뭐 화법 플러스 장문 신유형이라든가 막 신유형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점 문항. 2점과 3점은 뭔가 좀 다르죠. 문제 형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걸 갖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연습. 시간이 문제가 되는 학생들. 6월에도 시간 안에 다 못 풀었고 9월에도 시간 안에 다 못 푼 학생들 플러스 간당간당하게 다 푸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장 가면 다 풀 수가 없지. 이거 재수생들은 알지. 평소에 시간 안에 간당간당하게 다 풀었어. 시험장 가면 100% 다 못 풉니다. 그런 학생들도 시간 단축 연습. 선생님 타임어택 강의 요즘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 10강인가 밖에 안 되지. 이 기간 안에 충분히 다 듣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을 활용해서 시간 단축 연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연휴 기간 동안 한 번 또는 2번 정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야. 매일매일이 특집이다. 무한도전이 요즘 파업 때문에 안 하지만 무한도전이 매주 뭐야? 특집이잖아. 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매일매일 특별하게 특집으로 보내는 거야. 어떤 학생이 이제 계획 세워놓은 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보여주겠습니다. 제자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추석 시간표를 짜놨더라고. 플래너에다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국어는 요거 수학은 요거 영어는 뭐 많진 않더라고. 공부할 게 요거 탐구 되게 많더라고. 공부할 거. 딱 계획표를 이미 짜놨더라고. 추석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계획표 짜놨나요? 안 짜놨지? 이 문제가 뭐냐면 되는 대로 잡히는 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막 영어 단어 좀 보다가 옆에 보니까 그거 문법책이 있네. 갔다 공부하다가 이러면 안 돼.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자, 걔가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일단 9월 30일 날 국어에 대한 것만 따온 거예요. 국어에. 다른 과목도 다 이렇게 계획을 짜놨더라 이거지. 9월 30일 문법 복습 데이 이렇게 짜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선생님 문법 강의를 들은 학생이니까 그 문법 중에서 선생님 문법 복습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합니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몇 시간 안 될 텐데 다 할 수 있어. 왜냐? 전 부분을 다 하란 얘기니 문법에? 아니지. 여러분들 책을 딱 이렇게 목차만 봐도 이 부분 재수가 없구나. 딱 보는 순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거든. 그거를 하겠다 이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은 EBS 수특 리뷰 특집이래요. 그래서 그날은 EBS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야. 넘기면서 그냥 예를 들어 압축 특강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본교재를 갖고 있다든가 넘기면서 제목만 딱 봐도 아, 나 이거 알아. 이런 작품이 있고 넘기다 보면 이게 뭐였지? 그것만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루 안에 충분히 보죠. 그죠? 그 다음에 10월 2일 날은 EBS 수능 완성 리뷰 데이 해가지고 EBS 한번 쫙 보겠다 이거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애들이 있다고. 잘 들으세요. 이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7점입니다. 원래부터 1등급이야 지금. 원래 1등급은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 강의를 듣고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간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6월에도 1, 9월에도 1 이렇게 찍은 친구인데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한다. 그럼 지금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지 연휴 기간에. 그리고 얘 재학생입니다. 재수생 아닙니다. 자, 10월 3일 날은 얘는 과학지문 작살내기 데이, 과학 특집 데이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100일 선생님이 100일 특강에서 뭔가 부족한 영역이 있을 경우에 하루 날 잡아서 그거를 확 그냥 다시 말하면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6월 9월 포함해가지고 기출문제집에서 과학 지문만 연속해서 이 날은 10개 풀 겁니다 이러더라고. 너네 한 지문 푸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예를 들면 4문제 짜려고 치자. 한 지문 문제 푸는데 6분에서 7분 사이에 풀어야 되잖아. 10지문이라고 해봐야 60분 1시간. 틀린 문제 오답해도 30분에서 1시간. 그건 2시간이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 정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10월 4일 날은 로봇은 아니니까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휴식. 올데이 휴식이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선생님 어휘책 갖고 있거든 얘가. 어휘 그냥 조금 한 30분에서 1시간 보는 정도? 왜? 그랬더니 공부의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 얘가 날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공부의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되니까 30분에 1시간 정도 어휘책 잠깐 보려고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10월 5일부터 또 시작하겠지 얘는. 뭐 하느냐. 기술지문 작살대. 얘가 이제 문과학생이라서 기술지문 과학지문이 약한가 봐요. 이날 하루는 최근 기출에서 기술지문 한 10지문 모아가지고 그것만 푼대요. 한 2시간 정도 잡아놨더라고. 2시간이면 아주 여유 있죠. 오답까지. 그죠? 이거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모의고사 데이. 너무 실전 연습을 안 했다는 판단이 드는 거지.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의고사 실전 연습하고 있잖아. 똑같이 하는 거야 또. 모의고사 실전 연습 데이. 딱 하루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시간 단축 특집 데이. 얘는 시간 안에 푸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날. 이게 10월 7일. 자, 그 다음에 10월 8일 날은 얘가 이제 신유형 특집 데이로 또 잡아놨더라고. 신유형 특집 데이로 딱 잡아놔서 신유형 뭐 화법 플러스 장문 신유형이라든가 또 뭐 비문학 장문 독해 신유형이라든가 문학 플러스 비문학 신유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한번 쫙 이제 점검하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그 다음 9월 평가원 여기 다 신유형 문항들만 모아도 꽤 됩니다 양이. 그것들을 한번 쫙 점검해 보겠다 이거죠. 특히 6월, 9월 평가원 중심으로 신유형 특집 데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9일 또 10월 9일은 마침 한글날 아니에요. 국어 공부 특집 데이야. 이날은 3전 문항만 한번 모아서 보겠다고. 이걸 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너네 추석 연휴 때 이건 반드시 해라. 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체계적으로 잘 잡아놨어.
시간도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니라 국어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더라고. 얘가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잡아놨냐면은 14시간 잡아놨더라고. 추석 연휴 기간 하루에 14시간 공부를 목표로 해서 잡아놨더라고. 하루 14시간을 선생님이 할 수가 있나요? 선생님? 할 수 있죠. 8시부터 시작한다고 치자. 몇 시까지가 14시간이니? 밤 10시까지. 물론 이 중간중간에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이런 거는 있겠지. 근데 최소한 8시부터 10시까지는 한다. 그래도 몇 시간이 남아? 이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그래도 10시간이 남아. 그러면 TV도 한두 시간 볼 수 있고 잠을 한 6, 7시간 잔다고 쳐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잡아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의 계획을 선생님이 옮겨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이미 1등급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 돌이켜보도록 하세요. 자극받으라는 겁니다. 자극. 얘랑 너랑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볼 거라고 11월 16일 날. 알겠나요? 자극을 좀 받도록 하세요. 그래. 휴식 연휴가 아니라 추석 연휴죠. 우리 연구실이 지금 연휴 기간에 포 빠져가지고 정신을 놨나 봐요.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연구실. 연구실 직원들 이 영상 보고 있죠? 이따 보자. 자,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내면 그러면 너는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석 연휴가 아닙니다. 황금 연휴가 아니라 황금 찬스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추석 알차게 보내도록 하세요. 물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알겠죠? 연휴 잘 보내시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겁니다. 파이팅 합시다.